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머리 아픈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쏙쏙 집어넣어 드릴게요. 글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 설명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 우리가 판례 속 주인공들의 사연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법리는 신기하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묶음부터 가볼게요. 바로 우리 사회의 약속, 그니까 법이 왜 타당한지를 보여주는 합헌 결정 사례들입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가끔은 꼭 필요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화면에 있는 저 남자를 좀 보세요. 한국 국적을 포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국적 이탈이라고 하죠. 이걸 하러 왔는데 공무원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주소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겠죠. 내 국적을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그것도 맘대로 못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자,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핵심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봤던 진짜 논리는 바로 병역 의무 회피 방지 이거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 한국에 살면서도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들 군대 가기 직전에 저 그냥 한국 사람 안 할래요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 외국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로 외국 주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방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시험에는 꼭 국내 주소만 있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니까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적 이탈을 하고 싶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바로 외국 주소.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뭐든 인터넷으로 다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유독 콘택트 렌즈는 온라인으로 못 팔게 막아놨을까요?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에이, 이거 안경사들 밥그릇 챙겨주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혀 다른 이유를 봤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핵심은 안경사 수입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눈 건강이었어요. 여러분, 콘택트 렌즈는요,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한 곳 중 하나인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렌즈가 택배 상자에 담겨서 뜨거운 트럭에도 실렸다가 막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다 오염되거나 상하면 어떡해요. 그게 다 우리 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전문가인 안경사랑 직접 얼굴 보고 제대로 검사한 다음에 안전하게 살아 이겁니다. 안경사 수입 보장이라는 함정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목적은 오직 하나, 국민보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1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콘택트 렌즈는 뭐다? 인터넷 쇼핑? 안 돼요. 무조건 전문가랑 얼굴 보고 파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국가의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 방법이 너무 지나쳤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건 너무 심했다 하면서 개인의 편을 들어준 위헌 결정 이야기 드립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거가 아직 무려 6개월이나 남았어요. 반년이요, 반년.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담은 종이 몇 장 나눠줬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물론 깨끗한 선거, 좋죠. 좋은데 그렇다고 거의 반년 동안이나 말도 못하게 인쇄물도 못 나눠주게 꽁꽁 막아버리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법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과잉금지 원칙.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마라. 딱 이겁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면 그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딱 결론을 내린 거죠. 180일이라는 이 기간은 선거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좋은 목적에 비해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억누른다. 이건 닭 잡는 데 쓴 소 잡는 칼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항은 위헌,
즉 무효가 된 겁니다. 다음은요, 한 퇴역군인의 정말 억울한 사연인데요. 평생을 나라 지키고 그 대가로 군인 연금을 받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는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런 좋은 뜻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연금 지급을 전액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나라 지켜서 받는 연금인데 이제는 동네 주민들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갑자기 연금이 땡전 한 푼 안 나온다? 이게 말이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표에 있는 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방의원이 받는 월급이 원래 받던 연금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좋은 뜻으로 봉사하려다가 갑자기 생계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금이라는 건요, 그냥 용돈이 아니에요. 이분이 평생을 바친 대가이자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그걸 월급이 얼마인지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싹둑 전액을 다 잘라버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 너무 과하다라고 본 거죠. 이것도 바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판례의 핵심은 일부를 깎는 게 아니라 전액을 몽땅 정지시켰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건 위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왼쪽을 보면 선거 기간 전에 집회를 열어서 선거운동하는 거, 이거 금지해도 합헌이래요. 괜찮대요. 근데 오른쪽처럼 유인물을 180일 동안 못 나눠주게 하는 건 또 위헌이래요. 아니, 둘 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건데 왜 결론이 다를까요? 헌재는 이렇게 본 거예요. 집회는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소리치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달아오를 수 있잖아요. 그 파급력이 엄청나죠. 근데 유인물은요? 그냥 조용히 종이 한 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처럼 파급력이 큰 건 미리 막을 필요가 있지만 개인이 조용히 유인물 나눠주는 것까지 6개월 전부터 막는 건 선을 넘었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시험에서 진짜로 써먹을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어떤 판례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핵심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생각의 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판례를 보시든요, 딱 이 3단계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째, 내가 그 억울했던 군인, 그 유인물 나눠주던 시민이 되어보는 겁니다.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둘째, 머릿속에 저울을 하나 딱 놓고 한쪽엔 개인의 권리, 다른 쪽엔 국가의 이익을 올려놓고 뭐가 더 무거운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이 목적을 이루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질문에 응, 이건 너무 심해 라는 답이 나오면 그건 위헌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딱딱한 법 조문 뒤에는요,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처럼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기억한다면 헌법은 더 이상 어려운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